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연우진입니다. 자, 요즘 중개보수가 한참 또 핫한 이슈로 떠올랐죠. 오늘은 이 중개보수 요율과 각 나라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에 그 중개보수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그죠? 아, 네. 제일 많이 질문 받고. 네네네. 뭐 나 역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저도 약간 집을 또 사봤잖아요. 사보니까 어때? 그 상황에서 계약 한번 이렇게 쫙 하고 몇백을 이렇게 딱 버시는 걸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게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전세까지 같이 했거든요. 매매 전세까지. 아, 매매하면서 전세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깎아줄 법도 한데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치. 또 제가 또 여기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떤 노력과 그쵸. 얼마나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오픈을 하고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걸 또 보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또 비싸다고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이 자격증 따는 데도 힘들었고. 네네네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 중개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그냥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사고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이제 보험 쪽으로 이제 뭐 1억 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믿고 중개사한테 그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이거 안 줘도 되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좀 비싸 보이는 거지. 그리고 또 요즘 무엇보다 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내가 처음 강의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때 요율하고 지금 요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아파트가 2억 3억대였거든.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뭐 0.9%면 298, 180만 원인데 네네. 지금은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900만 원인 거야. 2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체감 난이도처럼 체감하는 중개 보수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지. 아파트 금액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900만 원보다는 또 많이 또 감가가 되기는 했는데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그래서 이번에 세바토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것도 있는데 네네. 다른 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중개 보수가 엄청 비싸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해서 제가 딱 세 개를 비교해 봤어요. 미국, 일본, 네,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거래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13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할 때 네네. 중개 보수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뭐 미국이나 일본 차이가 있냐.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비쌀 것 같아 지금 딱 봤을 때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개 보수 사실 제일 많이 저는 받는 사람. 이 답을 알거든요. 아는데 하도 우리나라가 비싸다 하니까 우리나라라고는 하는데 다른 나라 거 보고 제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가 낮은 거야. 네네.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 걸로 10월달에 개정이 되니까 지금은 개정 아닌데 네네. 개정되기 전일 때는 지금 13억이면은 13억 7천이면은 0.9%를 적용했을 때 이 1,233만 원이에요. 매도인 측하고 매수인 측을 내가 둘 다 중개하면 1,233만 원이니까 2,400이 되는 거지. 근데 미국은 최대 요율로 하면 6%예요. 와. 거의 억 단인 거지. 13억짜리니까 8,220. 근데 미국은 이제 보통 관행상 매도인이 부담해요. 왜? 파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매도인 쪽에서 내고 매수인은 안 내요, 미국은.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니까. 사는 사람 돈을 나갔는데 또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합의합니다. 매도인이 낼 겁니까? 매수인이 낼 겁니까? 합의를 하는데 여기도 5%대예요. 5%면 6,850인데 만약에 매도인이 내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도 한쪽 방향에서만 받는 건데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200. 근데 미국은 8,200. 그럼 거의 7천만 원이 더 많이 받는 거지. 우리가 이제 2%라고 따진다면 양쪽 다 받아서 2%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양쪽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라 거의 뭐 반타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만 거래를 하는 게 대다수다 보니까 0.9%니까 1%로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또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들. 중개 수수료라고 안 하고 중개 보수라고 하거든요. 중개 보수가 많은 네. 표현이죠. 근데 너무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어이구 외국은 더 비싸요. 우리는 싼 거예요.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13억짜리 아파트 거래하는데 미국은 그냥 억소리 난다고 해서 그 말이 이 말이거든. 근데 미국의 아파트 13억짜리가 뭐 대다수니까. 거기는 무조건 거래를 하면 1억 정도를 중개 보수로 주는데 우리나라랑 체계가 좀 다른 게 구성하는 게 우리는 계약서만 쓰고 뭐 확인 설명서하고 그 책임의 여부 조금 있고 이 정도 차이라면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다 해줘요. 세금 뭐 법무적인 부분을 지원하니까 금융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중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물건 빼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개 시장이 약간 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허위 물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광고된 거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너무 들었어. 이게 이 아파트 마음에 들어서 딱 왔는데 그 어제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걸린 거죠. 낚인 거지. 그럼 이제 다른 물건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괜히 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은 거의 전속 계약. 여기저기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전속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설팅부터 짜르륵 이거 다 한꺼번에 중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이렇게 봤냐? 그럼 중개 거래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 그래서 등기 부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써서 이 사람들 보조하는 돕는 업무 등을 하는데 근데 배상 뭐 손해가 발생하면 그래도 배상액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거의 뭐 법인은 2억 뭐 이 정도를 하긴 하는데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책임 매몰 하자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냥 중개만 한 거지. 미국하고는 약간 그런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우리나라 중개가 너무 허술하다 이게 아니라 그 범위가 한정이 되는 게 그 정도인데 조금 더 하시는 분이 있지.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더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주면 저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부동산 공부를 더 해서 이 법률적 분석도 잘 해주고 브리핑도 잘해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분석도 해주면 그분이 이제 만약에 단순하게 계약서만 썼는데 900만 원 준다니까 너무 아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분한테 뭐 부동산 관련된 정보나 재테크 그냥 했으면 세금을 만약에 3천만 원 내야 될 거를 제가 컨설팅해서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줄였으니까 거의 중개 보수가 나온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절세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있는 중개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지위도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집 하나를 사거나 이제 전세를 얻는 거가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진짜 집을 사는 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면은 좀 더 신뢰가 간다 그럴까? 예. 그래서 뭔가 이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시고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딱딱딱 답이 나와주시면 이분한테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를 좀 얘기했을 때 답변이 조금 미적지근하거나 뭔가 나를 잘 설득을 못 시킨다, 이해를 좀 못 시킨다 싶으면은 이분께 해도 되나 싶은 약간 그런 네네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해요. 약간 나이 어르신 분들이 이거 대충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약간 전문성 있게 더 해주면 우리도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비교한 걸 이제 찾았는데 네네. 이제 미국하고 일단 한국만을 봤을 때 네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개 요율이 최대가 6%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매도인이 주로 이제 아마 부담을 해주는데 권원조사, 뭐 등록하는 거,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이전 세금까지 중개 보수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으로 하게 되면 0.9, 0.9니까 1.8이 최대인데 중개 보수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 취득 법무사 비용 관련된 거, 뭐 인지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주요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개 보수는 1.8%. 세금을 내는 건 본인이 내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준다. 근데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 보시면 캐나다는 7%까지 됐어요.
그냥 집 사면서 집에 7%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법무 관련 이전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관련된 업무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쪽 방향이니까 양쪽에 다 받는다 그러면 한 3.5%죠. 그 우리나라 이제 요율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나라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낮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는 10%까지도 있어. 10%, 뭐 미국은 아까 6%라고 그랬고, 그럼 여기 제일 낮은 데가 중국하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도 우리가 한 그래도 3배 정도가 더 싼데, 성질은 중국하고 미국, 우리나라는 뭐 독일은 비슷해요. 매도인, 매수인 각각인데 얘는 합쳐서 뭐 매도인만. 대한민국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입니다, 평균이. 근데 기존의 수수료를 최대로 잡으면 0.9%예요. 900만 원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990만 원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0.5%로 나눈다고 낮춰지면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900하고 500이니까 400만 원에 대한 보수가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저기도 집 살 때 그 중개보수 깎아달라고 했죠. 네네네. 깎아주든가? 안 깎아주죠. 이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그 파시는 분이 왜냐면은 이제 파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 팔고 그 집에 이제 전세를 살겠다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더 크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치. 그리고 또 매수 매도를 한 그 부동산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엄청 커졌지? 하시는 분이 좀 전세는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안 됩니다. 네, 아예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계약서 쓰시길래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제 제가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방송을 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 공부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또 취득하는 또 자격증이고 얼마나 또 힘들게 영업을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깎아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치. 알아서 처분을 바랬는데 네. 이게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네네네.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깎아달라고 그러면 깎아주는 분이 계시고 깎아달라고 절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막 깎아달라고 그러면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무 나가면 0.9%여도 거의 0.5에서 거래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제가 400만 원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못해. 그냥 400만 원이 그냥 날아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도 또 깎아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개 보수가 0.9%에서 0.5%로 이제 낮춰졌으면 더 이상 깎아달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장심상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사람들도 자격증을 엄연히 갖고 그럼요. 그 물건에 대한 책임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줄이면 안 되는데 뭐 요즘에 업체들이 뭐 반값 중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중개 보수는 건드리면 좀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간략하게 보면 자 이거는 매매일 때예요. 매매일 때 우리 중간선이 6억에서 10억 선이거든. 네네. 그럼 1억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10억일 때는 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주는 거니까 금액이 크니까 400만 원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임대차는 800인데 400으로 주는 거고. 근데 되게 또 높은 금액일 때는 그 요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억일 때는 1,800이 나가던 게 중개보수 나가던 게 1,400이니까 400이 준 거죠. 여기도 400이 준 거고 여기도 400이 준 거야. 중간부 900에서 500으로 주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조금 있는데요. 이건 영향이 되게 네, 큰 거야. 그리고 거래되는 금액 20억짜리가 자주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제일 거래가 많은 게 이 중간쯤인데 중간 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 중개사를 키워내고 중개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개편안을 만들었을 때는 뭐 따라야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정해진 걸 가지고서 그러면 더 이상 이 보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냐 한번 건드렸는데 그걸 또 건드리거나 이걸 가지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이 중개라는 게 양쪽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되게 외로운 직업이고 그래서 이 중개 보수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딱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성을 또 업시켜야 되고 이 중개사 분께서 나한테 설명해 줬던 내용들이 되게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확인 설명도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안전장치 등을 조금이라도 업을 시켜주시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믿고 중개보수를 정당하게 드리고 하는 건데 이미 뭐 개편안이 10월 달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결정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왈가왈가하면 안 되겠다. 네. 이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모르고 계약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또 대출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뭐 되게 많은 걸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밑에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회계사를 두고 이 회사를 하면 미국이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엔 중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중개 보수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네. 뭐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선진적인 중개 시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찍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중개보수의 요율과 나라별 중개보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개사가 아닙니다. 저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개 비용 좀 비싸지 않나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0.9%에서 0.5%로. 그리고,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차리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편의사항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분도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네, 기분 좋게 지불하시고 기분 좋게 좋은 집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네,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